지난 시간까지 인디안 부족의 몇 년 동안 누적된 의료 기록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환경 설정도 하고 딥러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강의 만에 드디어 이제 딥러닝스러운 신경망을 만드는 그런 차례입니다. 신경망을 만들 거예요. 원래 전공법은 여러분들 다양한 활성화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역전파 이론 이런 거를 막 수학적인 배경을 채우면서 이론을 배경으로 이론 먼저 한 다음에 구현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배워본 결과 재미가 좀 없고 이런 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재미가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레고들을 가지고 조립하면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렸을 적에 그거 있잖아요. 그 김영만 선생님의 종이접기 그런 것처럼 경험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기억에 잘 남고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핫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공법으로 배운다라는 개념이 없긴 하니까 자기에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LSTM이나 GRU 같은 순환 신경망 아니면은 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의 상위 개념인 시퀀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경망 레이어를 만들면서 한번 익혀볼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 시퀀셜 모델 이런 것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 혹은 예측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신경망인데 이 시계열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 스탬프에 따라 띵띵띵띵띵띵 밸류가 찍히는 시간적인 역학 관계가 내포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비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슬슬 벽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1편부터 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쪼록 이런 시퀀셜 모델을 신경망을 케라스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예제 코드를 보면서 한 개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추후에 어떤 심화적인 딥러닝 코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지금 케라스로 하잖아요. 케라스로 할 경우에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일단 이 모델은 시퀀셜 모델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델 이퀄 시퀀셜 여기 대문자예요. 이거는 법칙이야.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모델은 시퀀셜이다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케라스로 이제 딥러닝 신경망을 짤 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딥러닝 신경망을 add를 한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제를 한국말로 묘사를 하면은 인디안 의료 기록을 처리하는 시퀀셜 딥러닝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 시퀀셜 모델임을 선언을 했고 시계열 데이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 뇌신경을 3번 더해가지고 딥러닝 신경망을 구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케라스로 딥러닝을 다룰 때는 이 모델 뒤에 add 말고도 뭐 fish라든가 compile 같은 작업을 할 때 쓰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일단 딥러닝 신경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add를 사용한 것이고 차후에 뭐 compile이든 summary든 뭐 다음 시간이 되겠죠?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이 add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전문 용어로 파라미터라고 할게요. 이 파라미터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 두 번째 코드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코드인 dense 이 덴스 레이어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냥 뇌신경이 이제 뉴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 기본적인 구현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뭐 시간이 남으면 덴스 레이어의 그런 기반을 이루는 뭐 뇌신경, 뭐 뉴런 아니면 퍼지 이론 이런 걸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12는 12개의 신경 뉴런을 가지고 이 8개의 변수를 처리하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8개의 변수는 지난 시간에 8개의 라벨링과 2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인디언 의료 데이터 기억하시죠? 8개의 그런 X 베리어블을 선언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input shape가 사용된 거예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작업을 할 때 나중에 인디언 데이터 말고도 다른 작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벨링한 개수랑 input shape랑 안 맞으면 오류가 나요. 액티베이션 렐루는 이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라는 소리인데 이 활성화 함수는 이게 들어온 데이터를 다음 레이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인풋 쉐이프로 들어온 데이터를 다음 레이어로 어떻게 출력하는지 결정하는 함수예요. 이게 약간 조건을 맞추면 통과를 시켜주는 수문장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너는 조건을 맞추니까 통과,
너는 0으로 보내줄게, 너는 마이너스 1로 보내줄게, 너는 1로 보내줄게, 이런 느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너는 통과하면은 뭐 활성화가 되고, 너는 부적격이야, 안 통과야, 그런 비활성화가 되고, 그런 계층이 생성이 되겠죠. 활성화 함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특징이 굉장히 다르니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비전공자를 위한 그런 딥러닝 초보자용 암기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일단 렐로 박는 거예요. 원래 그냥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렐로 쓰는 거예요. 렐로 쓰고 마지막은 시그모이드를 썼잖아요. 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지난 강의에서 준비했던 인디언 의료기록 데이터셋이었던 클래스가 O or X였잖아요. 발병 아니면은 안 발병. 발병을 하는 거면은 1, 발병을 안 하는 거면 0으로 지금 클래스를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실제 예를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프롬하고 임포트로 뭔가 부품을 가져오는 과정을 배웠죠. 그러면서 시퀀셜 부품도 갖고 와야 되고 댄스라는 것도 갖고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고, 오늘 배운 건 이겁니다. 모델 시퀀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애드, 모델 댄스, 뉴런 수 받고, 이건 바꾸면 돼요. 마지막에는 O or X인 정답이 하나인 그런 신경망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한 개, 나머지는 한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인풋 쉐이프도 팔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렐루, 시그모이드도 솔직히 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이게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런이 많고 레이어가 많을수록 데이터에서 특징을 쥐어 짜내면서 자세하게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셋과 간단한 신경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심화적인 모델을 만들 때 막 뭔가 오버해가지고 뉴런을 많이 넣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연상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나 아니면 뭐 과적합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적절한 신경망을 찾아내면은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트라이 앤 에러를 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고, 뭐 신경망을 또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런 거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숙제는 렐루랑 시그모이드랑 탄젠트 활성화 함수의 수식과 정의를 보면서 역할을 한번 숙지해보기. 제가 더보기란에 추천하는 URL을 한번 박아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니면 다른 구글링을 해보면서 렐루, 시그모이드, 탄젠트 H,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한번 좀 뎁스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